나라마다 공연을 즐기는 문화는 다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워낙 함께 떠들며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떼창을 크게 잘하는 경우가 많죠. 음반이 상대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도 늘 외국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인 공연 무대에 감명을 품고 돌아가곤 하는데, 이는 언제든지 잘 놀고 흥이 많은 한국인들의 떼창 문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도 떼창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학교 장기자랑과 야구장,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곳에서는 응원가 떼창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심지어는 시위나 집회 현장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한국의 떼창 문화 덕분에 뜻하지 않은 이벤트와 앵콜과 립서비스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한국 공연 일부를 담은 동영상은 엄청난 인기와 리플이 달리기도 합니다. 2009년 오아시스는 내한을 하여 공연을 하였는데요. 한국 팬들의 떼창의 노엘에 정말 보기 드문 자비로운 미소가 나옵니다. 리암 갤러거는 공연이 끝난 뒤 10여 분 만에 자신의 트위터에 흥분한 듯이 글을 올렸죠. 한국에 오기 전 일본 공연 후 반나절 지나서 올린 형식적인 감상과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마룬5의 내한 공연 당시 후반부에 애덤이 관객들과 호흡하며 사상 초유로 가수가 노래를 안 하고 팬들을 지휘하는 장관을 연출해냈죠. 마지막엔 밴드마저 연주를 멈추고 오직 관객들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2012년 에미넴이 내한 공연을 했는데요. 먼저 일본 오사카에서 콘서트를 했을 당시에는 너무 반응이 미적지근해서 에미넴이 실망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연에서 떼창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바로 3일 뒤 열린 첫 내한 공연 때는 말 그대로 관객들의 미친 듯한 떼창과 열광적인 반응에 감동한 나머지 에미넴은 팔로 하트를 그리기도 하였죠. 이에 한국 팬들이 오히려 당황하기도 했죠.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또한 많이 놀랐는데,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에미넴 콘서트를 4~5번 이상 간 적이 있지만 하트를 하는 행위는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에미넴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또한 에미넴은 공연이 끝난 후에 한국 팬들의 떼창과 환호 덕분에 매우 흡족해하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에미넴과 같은 래퍼들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거의 드문 편인데다 에미넴은 공연 시 매우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 한국 팬들의 떼창에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보인 가수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인디 락밴드인 펀은 2013년 안산 벨리 록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 참가했죠. 처음 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다가 비까지 오고 본인들을 알기나 할까 큰 기대 없이 무대를 하려 했죠. 하지만 라이브 시작 후 네이트 루스가 한국 관객들의 떼창을 듣고 믿기지 않다는 듯이 인이어 한쪽을 빼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듣다. 결국 마지막에는 양쪽 인이어를 다 빼버린 채 노래를 했죠. 노래를 다 부른 후 관객들의 환호를 들으며 네이트는 두 손을 머리에 짚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주 감격한 표정까지 짓죠. 이에 네이트는 은퇴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공연은 꼭 하겠다 라며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죠. 2016년 내한 공연에선 코리아라는 노래를 따로 만들어 공연에서 불렀으며 진심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좋아 라는 말까지 해주었을 정도이니 얼마나 한국에 감격했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2024년 전 세계를 뜨겁게 뒤흔든 소식이 있었죠. 바로 카니에 웨스트가 몇 년 만에 마이크를 잡게 된 일이었는데요. 카니에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내한 공연이 없는 줄 알았으나 리스닝 파티의 장소가 한국으로 확정되며 내한이 공식적으로 예정되었죠. 리스닝 파티는 아티스트가 새로운 앨범이나 신곡을 발매할 때 공연이 아닌 새로운 곡을 감상하는 행사로 신곡 감상회라고 보면 됩니다. 공연과 차이점은 가수는 참여를 하지만 노래는 하지 않고 신곡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원래는 대만에서도 리스닝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주최 측에서 대금을 대지 않아 취소되고 말았죠. 많은 팬들은 이번 행사가 말 그대로 청음회에 그칠 것이라 예상한 것은 물론 당일날의 리스닝 파티가 불시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티를 하면 다행이고 하더라도 큰 이변 없이 다른 리스닝 파티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진행될 거라 점쳤죠. 실제로 이전과 같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나서 시작되었고 초반은 동일한 리스닝 파티를 선보이며 그 예상이 적중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흰 후드옷으로 갈아입은 카니에가 등장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잡히자 관중은 난리가 났으며 카니에는 스테이지 가운데로 오더니 손에 든 마이크를 번쩍 들며 마이크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핸드폰에 조명을 켜달라는 그의 말은 역대급 공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카니에는 지금까지 낸 앨범들과 본인의 커리어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곡 메들리 형식의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죠. 이번 공연이 당초부터 라이브 공연이 아니라 리스닝 파티로 계획된 공연인 만큼 카니에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연을 하는 것 또한 2021년 이후로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특히 본인의 커리어 전체의 주요 곡 메들리 형식으로 라이브를 한 것은 카니에의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죠. 공연 직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커뮤니티가 뒤집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카니에의 14년 만에 내한을 경험하게 된 국내 힙합 팬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리스닝 파티를 기대했던 외국 힙합 팬들은 예정에도 없었고 전례도 없던 게릴라 라이브에 카니에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던 한국 관객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최사 측에서는 리스닝 파티 전 카니가 한국 팬들의 열정과 관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색다르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흘렸긴 했지만 이 정도의 공연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죠. 이처럼 한국 팬들의 떼창은 그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하는 순간입니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공연한 후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은 정말 다르다며 떼창을 언급하는 건 그 순간이 공연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엄청난 공연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국 팬들의 떼창을 경험한 후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남겼고 그들은 한국 팬들이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무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 아티스트들을 감동하게 만든 한국의 떼창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 팬들의 떼창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닌 무대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 떼창의 힘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